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주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월 달부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12만 원부터 7만 원, 거의 한 50% 가까이 빠졌는데, 자, 주식 시장은 이렇게 선반영하고 먼저 내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부분이 뭘까요? 2월 달에 발표를 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 PBR 가치주들, 그쵸?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수급 한번 보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개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팔죠. 그러면 팔았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채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볼게요. 기아 어때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죠. 이거 뭐예요? 매집. 그쵸? 그러면 매집한 이후에 뭐가 나와야 돼요? 털어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털어먹는 게 뭐예요? 눌림목. 그쵸? 그러면 기아가 지금 주가가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기아가 강하게 움직인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까? 1월 24일 날 나왔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발표되면서 내가 공략을 해야 돼요? 아니면 12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갔을 때부터 공략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내가 공략은 하지 않아도 추적을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다? 제가 HLB가 신고가를 언제 갔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보세요. 며칠 동안 하나, 둘, 셋, 넷. 그쵸? B에서 S, 바이와 셀입니다. 그쵸? 매수와 매도인데 몇 프로 수익? 31.9%. 4일 동안 31.9% 수익입니다. 다른 종목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종목 명확하게 확인되죠. 다른 종목 어보브 반도체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며칠 걸렸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몇 프로? 21%. 그쵸? 이런 매매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어때요? 신고가에서 빠진 겁니다. 근데 40% 빠졌으면 뭐가 됐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 가격대에서 충분히 빠졌다. 근데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본다. 이게 고평가일까 적정 주가일까 이런 거를 한번 본다. 그럼 뭐겠어요? 완전히 고평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지금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처럼 될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조건은, 그쵸? 자, 보세요.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 PBR, ROE 등 시가총액을 업종별로 비교 공시한다. 상장사에게서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고 권고한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ETF를 도입한다.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이런 게 문제일까요? 물론 배당 성향이 너무 낮다, 주주 환원이 너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세요. 제가 명확한 내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미증시 중에 가장 강한 게 어디죠? 애플. 물론 애플 주가가 요즘에 좀 약하지만 대표주를 한번 보죠. 세 가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보면. 그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부터 그냥 대표주라고 보면 되고, 엔비디아는 요즘에 AI 반도체로 굉장히 강하죠. 그냥 딱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애플의 2년치 유통 주식수를 보면 계속 줄어요. 그쵸? 왜 줄까요? 지금 한 2년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줄어요.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애플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세요. 계속 줄어요. 그쵸? 주식수가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자체적인 희소 가치를 만들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어요? 이건 정서의 문제입니다.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뭐가 됩니까? 주도주가 되고 최고의 성장주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은 배당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주주 환원은요, 주식수를 낮추는 게 가장 해피한 거다. 그래야 EPS, 즉 주당 순이익이 늘어요. 그쵸? 주당 순이익이 늘려면 그냥 실적이 무작정 좋아지면 된다. 그쵸?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단순 예측으로 내가 큰 돈을 넣어서 큰 금액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지. 두산 로보틱스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죠. 그쵸? 근데 어디부터 갔어요? 신고가를 만들고부터 갔다. 상장 시점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던 게 시장도 좀 안 좋았었고 그 IPO 때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그냥 수직 상승해버렸다. 한 3배 정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답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금은 신고가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확인하고 매수해야 될 때다. 즉 가격, 즉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그쵸? 어보브 반도체 신고가 종목인데 몇 프로예요? 21%. 그쵸? HLB, 그쵸?
신고가 종목인데 몇 프로예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보세요. 2월 1일 비트컴퓨터 시장가 매수 8시 52분 어떻습니까? 장 시작 전에 그냥 공개를 하죠. 수익 얼마나 났어요? 비트컴퓨터 내용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제 계좌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7% 수익. 그쵸? 끝이에요, 이게. 그쵸? 이거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신고가 돌파 구간. 그리고 분봉에서 보잖아요. 7% 수익을 내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매수, 매도. 그쵸? 정확하게 9시 매수, 9시 55분 매도. 그쵸? 55분 걸렸다. 주문 언제? 8시 52분. 그쵸? 어디서? 소통방에서.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세스. 그쵸? 코세스 같은 거 볼까요? 제가 요 날부터 매수를 했죠. 언제예요? 1월 25일. 수익 얼마? 하나, 둘, 이틀 동안 15%. 15.49%. 그쵸? 내리니까 뭐예요? 소통방에서 제가 또 공개를 하죠.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내가 막 주도주를 잡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제가 두산의 타점까지 명확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산의 타점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주도주가 되는 건 철저하게 신고가 공략,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타점을 봐야 된다. 그쵸?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신고가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다 공개를 합니다. 소통방에서. 그래서 내가 진짜 매매하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고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철저하게 제가 신고가 공략만을 할 수 있는 매매 기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돈 안 받고요. 그쵸? 왜 돈을 안 받느냐?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채널 성장하면 제가 광고비를 좀 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돈 벌고 와서 배우고, 그쵸? 상부상조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다 공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개를 합니다.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면 주식시장 끝입니다. 와서 배우시라 그랬죠. 그쵸? 요것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두산 로보틱스 보면 두산 로보틱스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실적은 애초에 비싸야 돼요. 그쵸? 애초에 실적은 상장 시점부터 뭐가 나왔나요? 상장 시점부터 24년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왔죠.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면 안 된다. 매출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 중에 있다. 매출은 시장 파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치에 의해서 상승하고 성장하는 주식의 특성상 매출은, 그쵸? 특히나 고평가 종목들의 매출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게 왜 그래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고,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습관을 기르자.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실제 매매한 내용처럼, 그쵸?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쵸? 그 내용을 여기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이 디테일하게 진행돼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라 그랬어요? 신고가 종목. 그러면 신고가를 기반해서 가격을 잡고 2주의 기간을 잡자. 그쵸?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좀 깁니다.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이것도 무료로 공개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 종목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총선 대비한 내용들을 어떻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